55페이지에 좌우로 나눠져 있지요. 자, 개발밀도관리구역부터 오세요. 그 안에 답이 들어가 있어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 하면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지만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다. 거기를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뭐 하려고? 강화하려고 이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일단 머릿속에 건폐율, 용적률을 둘 다 강화하려고 만들었는데 이따 나옵니다만 용적률 50% 강화한다고 나오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용적률만 강화된 비율을 확정이 된 거예요. 건폐율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녹지나 도시 외 지역은 건폐율이든 용적률을 줄어들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상공,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녹지지역은 제외하고 지정권자는 특별시부터 여섯 놈 시장군수,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장군수. 자, 이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딸랑심의 알죠? 주민들 의견 듣고 안 듣고? 안 듣고. 딸랑심의. 그래서 딸랑심의 가지고 작년에 큰 일을 했어요, 이거. 그 다음 밑에 지정기준이라고 나오죠. 얘는 서로 지정 대상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도로나 상하수도 학교가 부족하단 말을 나올 때예요. 그래서 용적률 반토막 내는 거거든. 당해 지역의 도로 서비 수준이 매우 낮아서 차량 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거나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로 0으로 정하는 용도적별 도로율의 얼마 이상 미달 20%. 향후 2년 내 수도 하수 발생량이 하수시설 용량을 초과할 때, 또 마지막으로 향후 2년 내 학생 수 나오지요. 학교 수용 능력 얼마 이상 초과 20%. 자, 여기 지금 현재 도로나 상하수도 학교가 용량이 모자란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건물을 자꾸 지으면 도시기능이 엉망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적률을 반토막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도 용적률을 얼마까지 줄여버린다? 50%. 자, 오른쪽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 하면 개발밀도관리구역 외라고 했죠.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됐죠. 그러니까 서로 중복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지금 항상 주제별로 문제 들어가기 전에 베이스를 다시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문제 풀고 집에 가서 여러분 문제 또 풀고 또 읽고 해서 3번, 5번 반복해야 그림이 잡힙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외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공원, 녹지 등 일정한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 지정고시하는데 따라서 서로 중복되면 안 된다. 지정권자는 똑같은데 6명이 주민들의 의견 듣고 심의 거치는 거예요. 아까 왼쪽에는 딸랑 심의. 그 말의 의미는 국토법 내용 중에 5개를 던져놓고 다음 중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없는 것 찾아봐라.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때 답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답이었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들의 의견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진짜 마르고 닳도록 배우는 거,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 들어 안 들어요? 주민들의 의견 들어서 짜요? 그래, 뭐 공청회는 해야 안 해요? 공청회는 왜 하는데요? 주민들의 의견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들의 의견 들어야 되죠. 그래서 공청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주민들 의견 들어야 할 때 가만히 있어서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공청회 해요? 예, 공청회 해요. 공청회 왜 해요? 주민들 의견 들으려고요. 그래, 주민들 의견 들어요? 아니요. 공청회는 해요. 도시군 기본계획 짤 때는 주민들 의견 들어 안 들어요? 공청회를 열어서 둘 다 공청회 하잖아요. 뭐 들으려 해요? 주민들 의견 들으려고. 그러니까 시험에 의외로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되게 어려운 게 다음 5가지 절차를 던져놓고 주민들의 의견 청취 없는 거 찾아봐라. 광역도시계획 수립,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그러면 그 절차를 알아야 되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는 주민들 의견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광역이나 기본계획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공청회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지. 그 대신 주민들 의견 들을 때 며칠 이상 열람케 하고 14일 이상 열람기간 안에 의견 들어가 서면으로 국방상 기밀 있을 때만 생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람기간 끝났다. 취합해서 며칠 내에 반영할지 여부 통보 60일. 그죠? 그러니까 광역이든 기본계획이든 도시군 관리계획이든 짤 때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들어야 돼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 들어 안 들어? 들어야 돼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안 듣잖아. 딸랑 시민. 야,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죠? 그냥 재산세 일정 이하 내고 집 한 채만 있고 이런 사람들 있지요. 면접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집 두 채, 세 채인 사람 주면 안 되고. 그러죠? 여러분들 못 받을 사람 있나요, 그러면? 뭐더라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어요. 여러 채 있으면 하나 파세요. 서울집 팔아야 돼요? 지방집 팔아야 돼요? 지방. 강남급 팔아야 돼요? 강남 외급 팔아야 돼요? 그거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 다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몸소 실천해 주잖아요. 절대 강남급 안 팔잖아요. 그죠? 그리고 입으로는 뭐라고 그래? 강남 집값 안정될 거다고. 자기네 절대 안 팔잖아. 아, 몸소. 절대 서울집은 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이 아들들한테 편지 쓸 때 사대문 벗어나지 마라, 되도록이면. 서울 한양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천민 취급당한다. 그때도 그래, 200년 전에도. 그때도 그래. 한양에 사는 사람들만 대우받는 세상이고, 그것도 사대문 안에 벗어나지 마라. 열심히 해서 과거 합격해서 사대문 안에 들어가 살아라. 다산 정약용 선생님조차도. 그러니까 양수리 거기 있잖아요. 생각.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과거 합격해가지고 옛날 조선 후기에는 과거 비리 엄청 났었어요. 그 고관 대장들 뭐 얼굴 압니까? 안동서 올라왔다 그러면 어느 놈인지. 그러니까 서울의 부잣집 자식들은요, 아침 일찍 좋은 자리 잡아주는 놈이 있어요. 자리 잡아주는 놈. 그 다음에 글씨를 대신 써주는 놈. 문장을 작성해주는 놈. 그러고 난 다음에 이름 쓸 때는 누구 집 누구 해서 누구 이름을 쓰는 거예요. 당사자 시험 안 봅니다. 시험 보는 놈이 다 알바가 있어요, 알바가. 그래서 정조대왕께서 뭐라고 했냐면, 과거 비리가 너무너무 심하다고 대통령이란다, 임금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다 비리가 지금 연대 그 비리 하듯이, 그리고 표시를 해요. 자기들끼리 표시된 놈 합격시키는 거예요. 저 시골서 암만 올라서 열심히 공부해도 허방이에요, 허방. 모범 다방 있듯이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부동산 거리질서 문란시켜서 집을 사는데 서울에 사야 돼요. 서울도 어디에서? 강남. 강남 절대 팔면 안 돼요. 팔 게 없어서 그렇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들 의견 듣고 심의 거치고, 그리고 그 지정 대상을 보면 법이 막 바뀌고 용도가 바뀌어서 규제가 엄청 풀리는 곳을 대상으로 해요. 여러분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제도는 땅 개발 이익이 생긴 걸 회수하는 제도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돈으로 그 돈 내게 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법이나 다른 법의 제정 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뭐 된다고요? 완화, 해제될 때.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 해제돼서 역시 행위 제한이 뭐 될 때? 완화. 자, 행위 제한이 풀린다 하면 땅값이 뛰어요, 안 뛰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동네가 자연녹지 지역이다. 자연녹지 지역이면 도시지역 이어 아니야? 시험 2달 남았어요 지금. 야, 너 도시지역 이어 아니야? 야, 아니요 그렇습니다. 선풍기 까고 집에 갔어, 내가 집에 가서. 자, 자연녹지면 A가 땅 가지고 있다. 용적률 최대 몇 프로까지 허용? 용적률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래, 항상 800배 해야 돼요. 항상 보생자 800배. 야가 임야를, 자, 1000평을 상속을 받은 거예요. 평당 10만 원짜리. 그러면 100만 원, 1000만 원, 억이네요. 1억짜리 한 필지 상속 받았어요. 그래도 이게 어디요? 1억짜리 임야 상속 받았다, 1000평. 그죠? 1000평 1억짜리 상속을 받았는데 임야라 돈이 안 될 것 같아서 냅두고 있다가
자, 외국 가서 공부하다가 왔어. 마누라 데리고 둘이 가서. 그래서 한 5년 뒤에 왔더니 얘네가 말 나온 김에 확 쏘지 뭐. 중심 상업적으로 용도가 변경된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아, 그럼요. 우리 저 외곽에 저기 어디더라, 퇴계원 쪽으로 거기 다산 신도시라고 있잖아요. 야, 우연히 갈 일에서 갔는데 정말 상전벽해 진짜. 그 전부 논밭이에요. 아파트 장난이 아니게 들어선 거예요. 야, 그럼 거기에 평생 농사 짓던 사람들 있지요. 보상금 받고 해서 엄청, 그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5년 공부하고 왔더니 중심상업적으로 됐네? 그러면 용적률이 몇 프로요? 아유, 땅값이 1,000만 원짜리가 됐어. 1,000만 원. 그러면 야는 전체가 얼마짜리요? 100억이지 뭐. 100배 뛰었으니까. 그러죠? 1억짜리라며요. 그거 10만, 100만 원, 1,000만 원 맞잖아요. 100억짜리 땅. 아우. 그러면 외국 공부하러 갈 때는 신혼 때 마누라하고 데려갔을 거 아니야. 들어왔어요. 그럼 들어와서 같이 살아야 돼? 그만 살아야 돼요? 달라졌잖아, 조건이. 조건 달라진 거 아니야? 이 여자는 1억일 때 나를 만난 거 아니야. 그 100억일 때 만났으니 딴 사람하고 살아야지.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같이 살면 안 되지. 그것은 완전 명백하게 달라졌잖아. 혼인할 수 없는, 지속할 수 없는 사유요. 그만두고 한 2억 주고 나머지 가지고 새 출발해야 된다. 맞는 거 아니야? A는 이렇게 용도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뭐 기여한 바가 있어 없어요? 그냥 땅 가진 자체밖에 없잖아요. 서울시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 변경의 행정 처분을 했을 뿐인데 땅값 엄청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데를 대상으로 어디 가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는 거예요. 이런 데를. 그러면 이 땅 주인들은 자, 땅값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돈을 얼마 내라. 그때 이제 무작위로 못하니까 200 넘는 초과하는 신축 증축할 때 돈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행위 제한이 뭐 되는 곳? 완화. 강화되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상업지역 땅을 서울시장이 자연녹지로 용도 변경할 배포가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여러분 사는 땅을 상업지역인데 자연녹지로 바꿔. 그냥 냅둘까요? 겨우 신발 죽어 얘는. 그러니까 절대 못해요. 낙선운동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갈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이렇게 갈 수는 없어. 사실은요. 법적으로만 가능하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거의. 그래서 얘들 보면 거의 다 행위제한이 뭐 되는 곳이요? 완화되는. 3번의 기억을 보면 해당 지역 전년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허가 건수보다 얼마 이상 늘었다고? 20%. 해당 지역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시군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얼마 이상 높은 곳? 20%. 자, 예를 들어 2018년도 허가 건수가 100건이요. 그 다음에 2019년도 허가 건수가 130건이다. 지정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되지. 20% 이상 늘었잖아요. 30% 늘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허가 건수가 20% 이상 늘었다.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늘었다. 그럼 인구가 늘어났다. 허가 건수 늘어났다. 규제가 풀렸다. 땅값 뛰잖아요. 그 이익의 일부를 회수하려고 만든 제도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그렇다면 아까 도로나 상하수도 학교가 부족하단 말 나오면 뭘로 지정하고? 개발밀도관리고요. 규제가 풀린다. 인구 늘었다. 허가 건수 늘었다.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 다음에 그 칸에 당구장 표시 보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적정한 면적이 얼마 이상 규모가 되도록 10만. 그 다음 칸에 동그라미 1번 특별성 시장물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시행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계획 짜야 되고 이를 도시군관리계획 짤 때 반영하는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요, 아까 지구단위 배울 때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짰으면 별도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짤 필요 없단. 그 다음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실효되는 거 보세요. 중요한 거 나오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몇 년 된 날까지? 1년 된 날까지 설치계획 수립 안 하면 그 1년 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돼 버립니다. 1년입니다요. 그 다음에 1번 단칸에 건축물 200 초과하는 신축 증축할 때 돈을 내는 거예요. 얼마 초과하는? 200 초과하는. 그 다음에 2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라 그러면 현금 등으로 내지만 토지 등으로 물납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물납 토지 등으로 물건으로 대신 납입.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유발개수란 거 있잖아요. 이거 7가지는 외워놔야 된다고 그랬죠. 그 유발개수가 제일 높은 게 위락이 2.1. 그 다음 넘버 2가 위락하려면 관광버스 타고 그러죠. 관광휴게. 2는 나왔으니까 이종건생 1.6. 1, 2, 3등 나왔지요. 그러니까 공동 4등 4마리 1.4 문종이 운자. 문화집회 종교 운수 자원. 그 다음 마무리 일종하고 판매 1.3.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반드시 설치할 기반시설은 어떤 거 있다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는 반드시 이 시설은 설치해줘야 된다. 어떤 시설? 혹시 이 도공노기가 학교를 갔는데 대학교는 안 갔다. 수도 하수도 수돗물 먹고 하수도 폐기물 재활용 시설 버리고 왔다. 그런 얘기 들은 듯한 그 도공노기가 갸요. 자 다시 아니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반드시 설치를 해줘야 돼요. 학교 중에 대학교는 제외하고 그 다음 수도, 하수도, 재활용 폐기물 처리 시설 반드시 설치를 해줍니다. 도, 공, 노기 야가 어디를 갔다고? 학교, 수돗물 먹고 하수도 버리고 폐기물 재활용 버리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발개수 밑에 자 이제 또 문제 한번 볼게요. 이 정도 베이스 깔고 가는 거예요. 자 대표 문제 틀린 것은 개발밀도관리구역 특별시 등 6명 군수가 지정한 맞아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상공 개발의 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한데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건폐율 50%가 아니고 아주 건폐율이 몇 프로 확정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용적률 얼마까지 강화된다? 50%. 그래서 틀린 게 3번.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변경할 때 심의 거쳐 안 거쳐요? 그 답 나왔으니까 다 맞겠지 뭐.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 안 들어? 딸랑 심의. 그 희한하네. 심의 거쳐요 그러면 글쎄요. 그럼 딸랑 심의는요? 그거 그래 맞아 그거. 그냥 심의 물어보면 대답하네. 딸랑 심의 그거. 그 다음에 고시하는 거 이건 공법 다 고시해줘야지.